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29% 하락을 했고 S&P 500 역시 0.53%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오늘 1.56% 하락 마감했는데요. 주요 기업을 보시면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애플과 구글은 약보합 상태로 마감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42%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4.61% 하락 마감했는데요. 반도체 섹터를 보시면 엔비디아가 2% 이상 하락을 했고 AMD 역시 5% 이상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시는 은행주는 오늘 1% 이상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나스닥 시장이 1% 이상 하락을 하게 된 이유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투자 심리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과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전화로 대화를 했지만 설전만 벌이다 끝났습니다. 실제로 1시간 반 중 절반은 통역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로 인해 약 45분간의 통화에서 별다른 진전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날 장중 벨라루스에서 2차 회담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회의에서 양측이 민간인을 위한 이동 통로를 개설하는 데 합의는 했지만 기대했던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빚고 있고 앞으로 3차 일정을 통해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러시아 신흥 재벌인 올리가르히 19명을 제재하기로 했는데요. 이러한 제재로 인해 그들의 가족에게는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고 이러한 제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이로 인해 시장은 예상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이러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시장은 장 초반 강보합 상태로 이어갔지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장 막판에는 2% 가까이 하락을 했고 결국 1.56%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은 전날 하원에 이어 이날 상원에 출석했는데요. 그는 어제 이어 이번 3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어떨지는 불투명하다고 언급했고 이로 인해 미국 경제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날의 언급과 비슷했던 만큼 시장의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곧 완화되지 않으면 연준이 금리를 상당히 빨리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장중 한때 배럴당 116달러까지 올라 지난 2008년 9월 22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러한 핵합의 복원 기대감에 110달러 아래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에 있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시장의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영향들로 인해 최근 나스닥 시장은 크게 조정을 받고 있고 오늘은 1% 이상 하락을 해서 RSI는 4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하루 오르면 하루 내리고 다시 다음날 오르게 되면 그리고 떨어지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에서는 오늘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영끌을 하시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시장에서는 저점 분할 매수가 답이라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셔서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공포지수라 불리는 빅스지수는 오늘 0.9% 상승을 해서 29.88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지수가 30 이상일 때는 시장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나빠질 수가 있으니 이러한 점을 잘 체크하셔서 투자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시장은 투자 심리가 좋지 않을 때가 기회라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유심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은 현재 42,000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의 피어앤그리드 지수를 보시면 39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리고 오늘은 장 마감 이후 갭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갭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이슈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밝힌 후 주가는 17%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2센트 손실이 나왔고 이것은 시장의 예상치인 14센트 손실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출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비아는 전날 발표했던 차량 가격 인상을 철회했습니다.
전날 리비아는 공급망 문제로 차량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R1 전기 트럭의 가격을 17% 올린 79,500달러로 인상했는데요. 이로 인해 리비아 내 주가는 전날 14% 가까이 하락을 했죠. 하지만 오늘 이러한 내용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4.95%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자신의 회사의 방향성을 하루하루 바뀌게 된다면은 기업의 신뢰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리비아는 아직까지 순이익이 바탕이 되고 있지 않은 기업 중에 하나죠. 최근 시장은 이러한 기업들이 조그만 이슈가 나오더라도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업의 현금이 많고 실적이 바탕이 되는 우량한 기업에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스트바이는 분기 배당금을 26% 인상한다고 밝힌 이후 주가는 9%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로고 역시 실적 발표 이후 11%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크로고의 주당 순이익은 91센트가 나왔고 이것은 시장의 예상치인 74센트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출 역시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왔는데요. 이로 인해 크로고의 주가는 55불까지 올라갔습니다. 크로거는 워렌 버핏이 투자한 기업 중에 하나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 워렌 버핏이 추가로 크로거를 매입하면서 주가는 48달러까지 올랐죠. 그리고 그 이후 실적 발표를 했고 주가는 38불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도 워렌 버핏은 크로거를 팔지를 않았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결국 55달러를 찍었습니다. 이렇듯 순이익과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기업은 많이 떨어졌을 때 저점 분할 매수가 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투자한 기업을 믿으시고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이렇게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스노우플레이크는 실적 발표 이후 15% 급락을 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왔지만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내용이 밝혀지면서 이렇게 주가는 1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텔은 오늘 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모건 스탠리에서 인텔의 주가에 대한 다운그레이드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랩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랩은 실적 발표 이후 어닝 쇼크가 나왔고 이로 인해 주가는 37%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랩은 오늘 하락으로 인해 3.2불까지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을 했고 이로 인해 당분간 주가의 흐름세는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셔서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시장의 피어앤그리드 지수는 22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공포감에 짓눌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항상 시장이 이렇게 공포감에 있을 때 시장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하루도 잘 버티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단의 멤버십 가입과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